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반도에서 자취를 감춘 줄로만 알았던 우리의 상징, 호랑이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과 30마리 남짓, 멸종 직전까지 내몰렸던 그들이 무려 600마리가 넘는 대군을 이루어 북한 땅을 밟았다는 소문이 과연 사실일까요? 그들은 대체 어떻게, 그리고 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고 있는 걸까요? 한 민족의 영혼이자 숲의 최상위 포식자였던 호랑이의 극적인 귀환은 단순히 생태계의 작은 변화를 넘어섭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끝없는 욕망 속에서 쓰러져가던 야생의 생명이 어떻게 다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는지, 그 경이로운 여정의 비밀을 파헤치다 보면 우리 자신에게도 묵직한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존재가 다시 나타났다는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과연 어떤 울림을 줄지, 지금부터 함께 그 발자국을 따라가 보시죠. 오랜 세월, 한반도는 호랑이의 왕국이었습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용맹한 기상으로 숲을 지배하던 그들의 포효는 곧 야생의 생명력 그 자체였죠. 하지만 20세기 초, 이 위대한 왕국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일제강점기, 이른바 해수구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무자비한 사냥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호랑이와 늑대 같은 맹수들이 사람과 가축에게 해를 끼친다는 명목 아래 대대적인 포획 작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한반도의 강인한 상징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냥꾼들이 총과 덫을 들고 깊은 산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에게 호랑이는 사냥의 대상이자 때로는 돈벌이 수단이었을 뿐 함께 살아가야 할 자연의 일부는 아니었겠죠. 덫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호랑이의 모습, 총탄에 쓰러져가는 그들의 비극적인 최후는 당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한때 숲의 왕으로 군림하던 호랑이들은 그렇게 무참히 쓰러져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급격한 산업화와 개발은 호랑이의 마지막 안식처마저 빼앗아갔습니다. 숲은 잘려나가고 길들여지지 않았던 자연의 영역은 인간의 손에 점령당하며 점차 황폐해져 갔죠. 먹잇감인 사슴과 멧돼지 같은 동물들도 사라지면서 호랑이들은 설 곳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1900년대 중반에 이르러 한반도에서 살아남은 호랑이는 불과 30마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비극적인 추정치에 도달합니다. 한때 웅장한 포효로 산천을 뒤흔들었던 숲의 제왕이 이제는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위태로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몇 마리의 동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야생 생태계가 겪었던 거대한 상실감이자 과거 우리의 무심했던 행태에 대한 뼈아픈 반성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텅 비어버린 숲속에서 우리는 사라진 호랑이의 그림자를 애타게 찾아 헤맬 수밖에 없었죠. 과연 이대로 영원히 그들을 볼 수 없게 될 운명이었을까요? 과연 이대로 영원히 그들을 볼 수 없게 될 운명이었을까요? 사라진 왕국의 그림자처럼 한반도 호랑이의 미래는 암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반전을 선물하곤 하죠.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씨앗은 뜻밖의 장소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반도 호랑이의 유전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광활한 시베리아 땅에서 말입니다. 그곳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러시아의 타이가 숲은 마치 거대한 요람처럼 호랑이들을 품어주었습니다. 1940년대 시베리아 호랑이 역시 멸종위기에 처해 겨우 20에서 30마리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호랑이 보호를 위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무분별한 사냥을 엄격히 금지하고 밀렵꾼들을 강력하게 단속했으며 호랑이들이 안전하게 번식할 수 있는 광대한 보호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 또한 큰 힘이 되었고요. 인간의 보호 노력과 시베리아 타이가가 제공하는 풍부한 먹이 자원, 그리고 압도적인 크기의 서식지가 어우러지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거대한 숲이 숨죽여 응원이라도 하듯 시베리아 호랑이의 개체수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미 수백 마리로 불어나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었고 현재는 600마리 이상이 이 거대한 숲의 진정한 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한때 절멸 직전까지 갔던 이들이
자연의 품에서 다시금 우렁찬 포효를 되찾은 것입니다. 시베리아 호랑이의 수가 늘어나면서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정된 영역에서 개체수가 불어나자 먹이를 찾아 더 넓은 땅으로 이동하려는 본능이 강해진 것이죠. 어린 호랑이들은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모험을 떠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드넓은 시베리아 숲을 가로지르며 이 위대한 포식자들은 미지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앞에는 험난한 강과 높은 산맥,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국경선이라는 또 다른 장벽이 놓여 있었지만 야생의 본능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용감한 호랑이들은 압록강과 두만강이라는 거대한 강을 건너 북한 지역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를 조심스럽게 건너거나 강폭이 좁은 곳을 선택해 헤엄쳐 건너며 새로운 영토를 탐색했죠. 북한의 백두산과 개마고원 일대는 호랑이에게 최적의 서식지였습니다. 울창한 원시림이 잘 보존되어 있고 사슴이나 멧돼지 같은 먹잇감도 풍부하기 때문이죠. 또한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험준한 산악 지형은 호랑이들이 안전하게 숨고 번식하기에 안성맞춤인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호랑이의 발자국이나 배설물 같은 흔적들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으며 때로는 야생동물 카메라에 그 위용 넘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목격담 또한 끊이지 않고 있죠. 이 모든 증거들은 시베리아에서 번성한 호랑이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북한 땅에 다시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한반도에서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숲의 제왕이 이제는 북한 지역에서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부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스터리하고도 경이로운 여정은 과연 한반도에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까요? 네, 맞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이 숲의 왕들은 그저 우연히 북한 땅에 발을 디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베리아 타이가 숲에서 기적처럼 불어난 호랑이 개체수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생존의 도전을 안겨주었죠. 광활한 시베리아도 점차 늘어나는 호랑이들을 모두 품기에는 좁게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의 영역에 여러 호랑이가 살게 되면서 한정된 먹잇감을 두고 벌어지는 생존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특히 점고 강한 호랑이들은 자신만의 영역을 찾아 끝없이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본능적으로 더 넓고 풍부한 사냥터를 향해 남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고향을 찾아가는 오랜 여정처럼 말이죠. 그렇게 시베리아의 푸른 심장을 떠나 남하를 거듭하던 호랑이들은 마침내 한반도의 북쪽 경계, 압록강과 두만강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장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겨울철 꽁꽁 얼어붙은 강 위를 조심스럽게 건너거나 혹은 강폭이 좁아지는 지점을 찾아 거친 물살을 헤치며 헤엄쳐 건너는 용맹함을 보여주었죠. 이들의 여정은 단순한 이동을 넘어 극한의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끈질긴 의지를 보여주는 경이로운 드라마였습니다. 강을 넘어선 이들은 마침내 북한 땅, 그 중에서도 백두산과 개마고원 일대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은 호랑이가 정착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울창하게 보존된 원시림은 호랑이가 숨고 번식하기에 최적의 은신처를 제공했고요. 또한 숲속 깊은 곳에는 사슴이나 멧돼지처럼 호랑이의 주요 먹잇감이 될 만한 야생동물들이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호랑이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천연 요새 역할을 해주었죠. 시베리아에서의 치열한 영역 다툼과 먹이 경쟁에 지쳤던 호랑이들에게 북한의 자연은 마치 약속된 낙원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실제로 이 미지의 땅에서는 호랑이의 귀환을 증명하는 다양한 흔적들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숲속을 걷다 보면 거대한 발자국이나 배설물 같은 직접적인 증거들이 눈에 띄곤 하고요. 때로는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된 야생동물 카메라에 그 위용 넘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목격담 또한 끊이지 않고 전해지고 있죠. 밤하늘을 가르는 맹수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부터 멀리서 거대한 그림자를 보았다는 증언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호랑이들이 북한 지역에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한반도에서 영원히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숲의 제왕이
이제는 북한 지역에서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부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귀환은 단순한 생태계의 변화를 넘어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자연의 위대함과 생명의 끈질김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미스터리하고도 경이로운 여정은 한반도에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까요? 숲의 왕이 돌아온다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숲의 왕, 즉 한반도 호랑이의 귀환이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북한 지역에 약 600마리로 추정되는 호랑이들이 다시 정착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동물 개체 수의 증가를 넘어 한반도 생태계 전체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상위 포식자인 호랑이가 돌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먹이사슬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이자 숲과 들판의 생명력이 다시금 충만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호랑이는 마치 생태계의 건강을 가늠하는 척도처럼 기능하며 그들의 존재 자체가 풍요로운 자연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들의 귀환은 우리 민족에게도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예로부터 용맹함과 신성함을 대표했던 호랑이는 우리 민족의 기상과 정신을 대변하는 동물이었죠. 일제강점기에는 잔혹한 사냥의 대상이 되어 사라져갔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힘과 자연의 섭리 속에서 다시금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질곡의 역사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한민족의 회복력을 은유하는 듯한 경이로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잃어버렸던 자부심과 함께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호랑이들의 귀환은 남북한 환경협력의 가능성이라는 희망찬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인간이 그어놓은 남과 북의 경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직 본능에 따라 영역을 넓히고 먹이를 찾아 이동할 뿐이죠.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광활한 산림지대는 호랑이에게 더없이 좋은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지만 언젠가 그들의 발자국은 DMZ라는 분단의 상징을 넘어 남한 땅까지 닿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남한으로의 귀환은 요원한 꿈처럼 느껴질지라도 이 숲의 왕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은 남북한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요? 호랑이 보전을 위한 인류의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과거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사냥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했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이제 자연을 파괴하는 존재가 아닌 자연과 공존하며 그 생명을 지켜내는 수호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지역에 호랑이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개체수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보존하고 밀렵과 서식지 파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죠. 우리는 이 경이로운 회복의 여정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수십 마리밖에 남지 않아 영원히 사라질 것 같았던 한반도 호랑이가 인간의 지혜로운 노력과 자연 스스로의 끈질긴 생명력 속에서 수백 마리로 불어나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클라이맥스입니다. 특히 압록강을 건너 북한 땅에 힘찬 발자국을 남기기 시작한 호랑이의 모습은 단순한 생태계 복원을 넘어 한반도에 잃어버렸던 야생이 다시금 힘차게 꿈틀거린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온몸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한때 심각하게 파괴되었던 자연이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경이로운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숙제를 다시금 던지는 감동적인 깨달음이기도 하죠. 호랑이의 발자국이 남긴 이야기는 단지 숲속의 동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갈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남과 북은 여전히 분단되어 있지만 숲의 제왕인 호랑이는 그 어떤 정치적 경계도 알지 못한 채 오직 야생의 본능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극적인 귀환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자연의 위대함과 생명의 끈질김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과연 호랑이의 힘찬 발자국이 언젠가 DMZ를 넘어 남한 땅까지 당당하게 닿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경이로운 여정은 결국 우리가 자연과 어떻게 공존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호랑이의 귀환은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의 생존기를 넘어 우리 인류가 자연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어떤 한반도의 자연을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꺼지지 않는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숲의 왕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